예,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정보 2장의 경제 뚝배기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띠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코스피, 미국 증시 상승 랠리를 펼쳤죠. 작년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양적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은 일시적이다.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 회복에는 양적 완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부작용도 있죠. 가계부채,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리를 인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게 되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도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한국 증시는 하락했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보면은 코스피를 보면 꼭대기에서 하락했다가 이제 보합 박스권에 머무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미국도 똑같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강한 상승 랠리 이후에는 하락이 동반됐습니다. 폭락은 아닐지어도 하락 장세는 필연적으로 따라왔어요. 조정이다.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무역전쟁,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국에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증했죠. 그래서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품이 끼인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한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한국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금리 부담에 시달리게 되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똑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부담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력도 떨어지고요. 금리를 인상하게 돼서 대출을 조이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각종 규제,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죠. 부동산이 죽어버리면 주식시장도 똑같이 죽어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코스피도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이 죽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얼어붙으면서 죽기 시작해버리면 다 자연히 주식시장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한국 경제는 지금 제조업이 침체돼 있죠.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견인했다고 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산에 GM 자동차 철수한다고 하죠. 그리고 조선 사업이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부도난 회사도 있고, 그리고 금호타이어도 겨우 더블스타에 매각돼가지고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산업 전체 제조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인건비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달성될 텐데,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에 조금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생산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의 그 시각에서 보면 인건비 부담은 자연히 엄청나게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죽어버리면 경제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전부 안 좋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몇 년 있으면 소수점 아래로 떨어져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결혼은 안 하려고 하죠.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인구 절벽에 빠짐으로써 그 생산성이 그냥 뚝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술 증보, 그리고 뭐 인공지능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을 뭐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너무 빨라요. 인구 고령화와 그 인구 감소가, 그 인구 절벽,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그 노동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이 굉장히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절벽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주식시장이 악재입니다. 경제가 비전이 없어요. 물론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만에 하나 북한을 개발할 수가 있다면, 북한의 천연자원, 그리고 북한의 싼 인건비, 그리고 낮은 사회 인프라를 이제 한국의 기술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라 보고요. 아무래도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점쳐봅니다. 경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뭐 이제 굉장히 독단적인 성격, 뭐 전혀 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 뭐 일본은 화산 폭발에 지진에다가 방사능, 죽어가는 사회, 이미 정치도 썩었고 사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뭐 중국도 지금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기업 부채가. 이거 한번 터집니다. 글로벌적으로 뻥뻥 터져요. 이건 진짜 안 터질 수가 없어요. 뭐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세, 뭐 이렇게 뭐 경제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착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숏에 베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숏 포지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숏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이 상황들이 숏 포지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판단들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제 의견을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고 이제 한국의 경제 그리고 제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착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한국의 증시에 굉장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